4분 지각했어 우리. 시작되면. 아 지금 열린민주당 TV를 운영하고 계세요? 채널만 열려 있습니다. 아 채널만. 예. 그게도 지금 생방송을 하실 수는 아직은 아니고요. 아직은 아니고요. 네. 아 그러시구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사의 품격입니다. 오늘은 열린민주당 당사에 왔습니다. 열린민주당이 없어졌는데 당사가 왜 있냐고요? 네. 아, 이 화면이 좀 삐뚤구나. 예, 좀 맞춰주세요. 이 수평을 좀 맞춰주세요. 제가 수평 성애자이기 때문에 수평이 아니라 좌우가 좀 지금 예, 좌우를 좀 맞춰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제 옆에 계신 분은 우리 시사부로의 김쌤이신데요. 새로운 열린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김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 요즘은 제가 이제 그 강원도 원주에서 살고 있었는데 강원도 네. 원주 생활을 정리하고 서울살이를 시작을 했습니다. 서울살이를요? 네네. 그러시구나. 그래서 이제 서울 사람으로 불러주시면 됩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을 또 시작을 하시게 되셨어요? 일단은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시사 네. 유튜버를 하다 보니까 비판을 많이 하게 돼요. 비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게 결국은 말의 잔치로 끝나는 경향성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말보다는 행동으로 나서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또 많은 당원분들께서 힘을 모아 주셔서 그 힘 받아서 한번 또 창당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 시사부로라는 채널이 아름아름 많이 알려지셔가지고 주변에서 추천을 상당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듣게 됐는데 우리 김쌤님 방송을 들으면서 일단 참 좋은 것은 일단 오늘 또 첫 방송이기 때문에 덕담을 해야 되니까 딕션이 참 좋으시더라고요. 제가 노래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네. 일단 말을 잘 못 알아듣거나 웅얼웅얼하거나 뭐 이러면 좀 듣기가 불편한데 딕션이 참 좋으셔가지고 오래 들어도 그렇게 질리지 않고 뭐 날카로운 논평이나 비평도 하시지만 좀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그렇군요. 뭐 요즘 이제 창당 준비를 시작한 게 얼마나 되셨나요? 6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6월 달에 예, 이제 6월, 7월. 그 창당준비위원회가 발족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발기인을 모집을 한 다음에 네. 200여 분의 이제 발기인들이 발기를 해주셔갖고 네. 그분들을 이제 선관위에 신고를 하고 선관위에서 이제 창당준비위원회 등록이 됐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당원을 모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창당하기 위해서는 5개의 지역당이 꾸려져야 되고 맞습니다. 그죠? 네. 예. 그 작업은 순탄하게 지금 네, 뭐 순조롭진 않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뭐 우리 윤 대표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흔히들 이제 우리가 자조적인 이야기로 정치병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정치병자. 네네. 저희가 이제 정치에 관여하고 이게 병적으로 굉장히 좀 왜 나란 일 때문에 내가 뭐라고 밤잠 못 자고 그쵸. 나란 일 때문에 내가 뭐라고 밥도 못 먹고 하는 그런 부류를 지칭을 저는 정치병자라고 하는데 저는 정치병자의 최고봉은 선거 출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국회의원 선거가 됐던 아니면 뭐 기초단체 뭐 장이든 의원이든 그런 선거에 출마하는 게 정치병자의 최고봉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창당이었습니다. 창당. 아, 네. 선거에 나가면 떨어지면 그만이지만 사실 창당이다라고 하는 과정은 일반 시민이 섣불리 하기에는 참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게다가 지금 새롭게 창당되는 열린민주당은 일단 지금은 국회의원 한 명 없고 맞습니다. 순수하게 시민들의 힘으로 좀 시작을 했단 말이죠. 네. 이건 진짜 대단히 좁은 길로 지금 들어가는 상황인데 이 로고를 그대로 쓰게 됐어요. 네네. 예, 이거는 그 원래 로고를 만드신 분이 그 손혜원 전 의원님 아니신가요?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님이 만드셨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실제 작업을 하신 분은 다른 분이 있는데 그렇죠. 손혜원 의원님이랑 같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누구신지 압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 당명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에 문의를 해보니까 문제가 이미 없다? 없어진 정당이기 때문에 사용해도 괜찮다. 근데 로고는 분명히 이제 제작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손혜원 의원님한테 의견을 여쭸어요. 그랬더니 뭐 남들이 버리고 간 로고인데 그 주워서 깨끗하게 닦아갖고 쓰면 좋지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대로
뭐 로고의 디자인도 굉장히 예쁘고 또 네. 의미도 있고 그래서 그대로 로고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그 열린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합당 과정에서 이 불만을 토로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네네. 저도 방송을 하면서 저도 민주당의 권리당원이고 민주당을 응원하는 입장이지만 열린민주당이 민주당과 합당하는 것이 참 명분이 없었다라고 저는 논평을 해왔었는데 네. 자, 시원하게 한번 이 기존의 열린민주당의 이 합당 과정에 대한 어떤 비판을 해주시죠. 뭐 비판이라기보다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당시 첫 번째로 합당의 어떤 명분이라고 얘기했던 게 열린민주당이 합당돼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데 도움이 된다. 근데 열린민주당 당원들은 정말 100%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그렇지. 이재명 후보의 선거운동을 더불어민주당 당원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신 분들의 집단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대선 기간에 대선 운동보다는 내가 속해 있는 정당이 과연 합당될 거냐 되지 않을 거냐라는 그 문제를 갖고 걱정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점에서도 분명히 좀 그 명분은 정말 당위성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당시에 지금 이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제 법사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비교섭단체 몫의 1인을 최강욱 의원이 그대로 하셨다라고 하면 뭐 윤미향 의원이 들어와 갖고 사고가 나는 일하고 또 민영배 의원이 탈당을 하면서 결국은 그 민주당은 꼼수 정당이다라고 하는 프레임에 갇혀버리는 역할을 했거든요. 결국은 그 합당이 뭐 그 당시의 의미는 파악하지 못하셨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좀 피해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아쉬움으로 많이 남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 저는 사실 그 열린민주당을 과거에 또 응원해 오면서 기존의 열린민주당을 응원해 오면서도 그냥 상당히 신박한 방식이었고 또 100%는 아니었지만 일단 이 열린 공천이라는 네. 것이 야 우리가 사람을 추천하고 우리가 뽑을 수도 있구나. 그렇죠. 거기에 상당히 저는 이 신선함을 느꼈고 그래서 지난 그 선거 때 12번을 찍었죠. 네. 10을 찍었는데 제 주변에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제 주변의 동료 선후배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페이스북에 그걸 올렸단 말이죠. 제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이랬더니 야 너는 민주당을 응원해야지 왜 거기를 응원하냐고 막 따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건 도대체 뭘까? 내 편은 내가 결정하는 건데 좀 이런 마음도 있었고 저는 열린민주당이 정말 성장을 해서 원내에서 제대로 된 정당으로 성장하기를 바랬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재창당 그리고 어려운 길 우리 시민들이 오로지 시민들의 힘으로 새롭게 창당하는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응원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 거대 양당제에서 좀 탈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그 내각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 내각제 얘기를 하는데 내각제가 무조건 나쁜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선진적인 민주적인 정치 지형이 마련되고 다당제가 안착이 되면 내각제도 필요하다. 대통령제가 이제까지 뭐 성공했다고 볼 수도 네. 없고 뭐 그런 논의들도 많이 주어지는데 새로운 열린민주당이 이제 국회의원도 만들고 제대로 창당을 해서 이렇게 이 우리나라 정치 지형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기적을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찬성하는 입장에서 오늘 방송을 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그 뭐 요즘 그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가지는 그 윤석열 정부, 네. 예, 윤석열 정부의 얘기를 하지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네. 어제 100일 그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네. 네. 한 15분 정도 했나요? 15분 정도 하고 이제 기자 질문 답변을 받았는데 어떠셨습니까? 그 보면서. 참 자괴감이 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의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믿었었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뺏길지라도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은 그래도 튼튼하기 때문에 역사의 후퇴를 그렇게 크게 가져가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일단 어제 기자회견장에서 두드러졌던 건 기자들이 핸드폰하고 노트북을 못 갖고 들어갔습니다. 네, 그냥 이 A4 같은 프린아웃된 종이를 가지고 그렇더군요. 그냥 가서 메모를 하면서 기자회견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무도 반발하지 않는 사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기자들이 질문하지 못하고 기자들이 문제 제기 못하는
이 2022년 대한민국 그 대통령 100일 취임 기자회견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그 정부의 어떤 철학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지금 대통령은 이 100일 동안 도대체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적어주는 대로. 어제 제가 제일 웃겼던 게 그 앞부분에 그 얘기를 했어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켰다. 네. 100일 동안. 네. 이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켰다. 물론 부동산 가격이 지금 다운되고 있잖아요. 그것은 이 세계적인 정세 그리고 또 뭐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또 부동산 대출 금리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못 버티니까 이제 부동산 가격이 빠지는 것인데 그걸 마치 이 윤석열 정부의 공인 마냥 얘기를 하는 게 제가 도대체 알고 저런 얘기를 하나 싶기도 하고 참 황당하기 이를 데가 없었죠. 그리고 뭐 나로호도 발사했다라고 공적으로 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 그 논리라고 하면 네, 대한민국의 나로호는 100일 만에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세상에. 그리고 또 우리 그 군사 무기를 해외 좀 요즘 많이 수출을 하고 네네. 있잖아요. 폴란드인가요? 네. 폴란드에 10몇 조, 12조 정도 네. 되는 가장 그 규모가 큰 우리 무기 K9 전차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F50인가요? F50 뭐 이렇게 12조 정도 규모의 우리 국산 무기를 폴란드에 이제 주력 무기로 수출을 이제 성사를 시켰는데 그걸 윤석열 정부의 공으로 돌리려고 하니까 폴란드에서 이미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네. 사인도 안 했고 결정이 됐는데 이걸 계속 발표를 늦추는 거예요. 왜 늦추나 봤더니 너무 빨리 하면 이게 문재인 정부의 공으로 돌아갈까 봐 얘네들이 계속 늦춘 거예요. 근데 폴란드 쪽에서 우리가 사인만 안 했지 사실상 결정된 거나 다름없다고 하니까 이제 그 지지난주쯤에 그 폴란드와 무기 계약 소식이 나왔더라고요. 그 외신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이 있더라고요. 아마 그걸 노리고 이 발표를 늦추려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했고요. 아무튼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참 인정하기가 어렵고 아무리 우리가 응원하지 않은 정부라도 잘만 하면야 그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실 적은 아니죠. 윤석열 정부가 잘만 하면야 우리가 칭찬할 수도 있고 또 민주당이나 또 우리가 지지하는 정당들이 더 긴장하고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이재명 후보가 말한 것처럼 일 잘하기 경쟁을 시키면 되는 거였는데 참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열린민주당이 시민의 힘으로 다시 창당을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예. 자, 여러분들도 우리 채팅을 통해서 뭐 질문도 좀 해주시고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또 이 정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정부에서 자꾸 뭐 국가 재산 또 국유지 이런 것들을 매각을 통해서 또 이 재원을 세수를 확보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도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만약에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면 국가 자산을 판매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러면 당연히 어떤 목록을 판매하는지를 떳떳하게 밝혀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거짓말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미 이 정부가 떳떳하지 못하다는 거를 뭐 나타내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9개 정도의 부지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네. 그중에 7개가 서울 중심가에 네. 뭐 6개가 강남에 있고 하나가 성북에 있고 나머지 2군데는 경기도였는데 경기도 2군데만 언급하고 등을 매각한다. 그렇죠. 이렇게 네.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이미 이 정부가 국민을 속이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또한 이제 그 지금 현재 8월 말까지 그 매각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라고 하는데 몇십 조에 해당되는 부동산을 단 2주 만에 매각을 아니 집도 그렇게 안 팔거든요. 그렇죠. 집도 그렇게 안 파는데 정부 자산을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사람들이 막 그 혼란스러울 때 이때 판다라고 하는 건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윤석열 정부의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권에 개입해 갖고 본인의 욕심을 챙기려고 하던 거든가 아니면 대통령이 지적 수준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관료들이 본인들의 뭐 오비라든가 그 선배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작업을 걸고 있는 게 아닐까. 자, 100%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은 몰라요. 네. 윤석열은 지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고 국가 재산을 왜 파는지, 파는 게 정당한지 아닌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0% 후자라고 생각을 하고 예전에 제가 방송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라가, 국가가, 정부가 나라 땅, 나라 건물 이런 건 민간에 매각해서는 안 된다. 그게 결국은 이 부동산 이 버블을 만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제안을 했었어요. 저는 진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줄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서초에 그 검찰 문제가 많은데 검찰청 세종으로 옮겨버리고 네. 그거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거기에다가 상징적인 타워를 지어라. 뭐 임대주택 같은 거 그렇게 지어가지고 이재명 타워 명타워라고 명명하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저조하잖아요. 심각하잖아요. 2021년도에는 0.6 얼마였대요. 지금 평균적으로 0.8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2, 30년 이후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거의 뭐 한 2천만 명 정도는 줄어든다. 거의 뭐 나라가 소멸될 수준이에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명타워, 상징적인 명타워를 지어서 임대주택을 지어서 우리나라 여성이라면 누구나 임신을 하면 우선 입주하게. 뭐 이런 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국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참 순진한 면이 있어가지고 에이 서초에 무슨 임대주택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것을 이게 가능하구나, 이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면 사람들의 의식은 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나라 땅, 나라 건물 이런 거 팔아치우지 말고 공공 정책들을 하는데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재명 후보가 그거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지금 바로 그 검찰청 바로 옆에 서리풀 터널 위에요. 네. 그 옛날 정보사부지. 거기도 민간에 팔아 넘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년 후면 거기 아파트가 올라가고 그리고 아파트가 싸지 않겠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정부가 누구보다 빠르게 지금 이런 작업들을 수행하고 있다. 윤석열이라기보다는 윤석열 이 측근에 있는 그 권력을 이용해서. 그리고 이들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5년 못 갈 것 같은데 그럼 빨리 왕빨대를 꽂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아마 네. 그 매수자가 이미 나타나 있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정해져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빨리 누군가 그렇죠. 들어오기 전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지금 감정가가 뭐 2천억이다, 1,800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그 감정가의 70% 정도의 낙찰이 된다고 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담합을 해갖고 들어오게 되면 음. 한 2주 정도의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카르텔에서 요번엔 너가 먹자. 그러면 이제 가격을 떨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결제하는 조건이 3년 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그걸 5년으로 늘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금이 없어도 은행에서 이제 대출 지원을 국가가 해주고 그리고 상환 기간을 5년으로 늘려놨기 때문에 당장 그 한 1,800억이든 한 1,400억 정도가 되는 돈이 없어도 5년으로 나누면은 대략적으로만 뭐 더 적은 돈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끼고 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네. 지금 그 부자들에 대한 감세, 그러니까 이른바 슈퍼리치 감세가 1년에 한 13조 정도 된대요. 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5년이면 거의 60조가 넘죠. 그 세수를 이제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초창기에 추경을 하면서도 그 적자 국채 발행 없는 추경을 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100% 올 하반기에 또 국채 발행을 할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거의 60조 가까이 되는 돈이 그 국채 발행 없이 아껴서 여기저기 땡겨서 아껴서 쓰겠다고 했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작년에도 6, 70조가 그 추가 세수가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남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 전부 사기를 치고 있는 거죠. 일단은 뭐 작년이랑 다른 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전국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 수출이 굉장히 뭐 역대 최고로 대박이었죠. 올라가고 또 이제 K 방역 덕분에 국가 이제 인지도가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이 됐던 아니면 의료 제품이 됐던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탈중국 선언을 하면서 중국에 이제 수출하는 물품들이 다른 국가들로 이제 대체가 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맞아요. 13년 만에 뭐 최초로 대중국 무역 적자를 맞이했다. 그럼 결국은 이제 정상적으로 내는 세수도 줄어들 거거든요. 그럼 그렇죠. 초과 세수가 발생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네, 경교롭게도 딱 5월 달부터 처음으로 대중국 무역 적자를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5, 6, 7월 지금 계속 적자인 것이죠. 사실 그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내주는 국가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세상에 가장 많이 팔아주는 나라에게 우리는 중국에서 탈피하겠소 라고 하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예? 중국과의 교육도 잘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다른 판로를 개척하고 뭐 유럽 시장도 노리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을 갑자기 탈중국하겠다고 해서 뭐 대중국 관련주, 무역 관련주 이런 것들 뭐 박살이 나고 네네. 그런 상황이죠. 야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그 질문 없으세요? 와 그 김쌤하고 오늘 처음 방송을 하는데 이렇게 귀에 너무 잘 들려요. 너무 목소리가 잘 들리시죠? 예. 이 토크하는 맛이 있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아유, 그 우리 윤 대표님 목소리 너무 좋아서. 아유, 아유, 막 꿀이 막 뚝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유, 끈적끈적합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네. 네. 자, 그다음에 그 국민의힘이 그 지금 집권 여당이 비대위 체제로 갔어요. 네네. 비대위로. 예. 그리고 이 누구죠? 그 전 당대표 이준석. 예. 이준석 같은 경우는 또 그것을 불복하고 지금 이제 법원에다가 이 결정을 네, 지금 아까 기다리고 결정했죠. 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 집권 여당이 지금 3개월 만에 비대위 체제로 간다는 것도 진짜 웃기는 맞습니다. 일이죠. 이게 비대위의 정당성이 있습니까? 일단은 그 권력 다툼이기 때문에 네. 정당성이 없어서 그 인용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렇죠. 그 과정에서 최고위원이 다 사퇴를 함으로 인해서 비상사태다라고 하는 정의가 형성이 됐는데 네. 그 사퇴를 했던 최고위원이 다시 들어와서 그 비대위를 인을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만뒀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시 와서 그거를 의결을 했기 때문에 이 절차적인 어떤 그 하자가 있다라고 이제 가처분을 걸고 있는 건데 법적으로는 굉장히 그 인용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문제 발단이 된 권성동은 또 들어왔다고요? 네네, 맞습니다. 권성동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준석을 쳐내기 위한. 네. 네.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비상대책위원회가 성립해야 된다라고 또 이해가 되는 건 대통령이 윤석열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비상사태거든요. 야당이든 여당이든. 그러니까 윤석열을 스스로 자기네가 디스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뭐 조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선거를 다 이긴 정당이 정부 여당이 됐는데 집권한 지 3개월 만에 비대위를 띄운다. 네. 이거는 이제 토사구팽처럼 이제 이준석을 다 이용해 먹고 그리고 너는 이제 그동안에 계속 내부 총질했었으니까 나는 너 보기 싫다 나가라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다음에 이번에 비대위에 윤석열이 검사 시절에 그 수사관 검찰 수사관 했던 그 이번에 지선의 그 광주시장 후보였어요. 네네네. 그 사람이 또 비대위에 들어갔다고 맞습니다. 왔더라고요. 네. 그 윤석열은 당의 일에 관여를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윤석열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죠. 측근이 또 비대위에 들어갔다. 네. 이준석은 좀 서운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저는 뭐 제가 살면서 이준석을 응원하게 될 줄 몰랐는데 그러니까요. 요즘에는 이준석을 열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역시 씩씩해, 용감해, 네. 더 화이팅 이렇게 늘 외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게다가 또 이번 폭우에 우리 또 돌아가신 국민들도 계시고 네. 지금 제가 동작구 관악구 이 경계에 살고 있는데 동작구나 관악구도 피해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근데 이번 그 대통령의 대처를 보면서 경악을 했죠. 네. 대다수의 국민들이 아크로비스타가 다들 아시지만 거의 지대가 높아서 거기는 침수될 수가 없단 말이죠. 네. 거기가 침수가 되면 서울이 다 잠겨야 될 판인데. 예. 근데 침수가 됐다고 얘기하고 그걸 또 조선일보에서는 엘리베이터에 물이 새고 있다고 하면서 그런 이 거짓 영상을 네. 또 갖다 대고 있고 이번 그 폭우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윤석열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어떠셨나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의 붕괴가 가능하구나라고 하는 그 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일단 뭐 물론 이제 100년 만에 폭우다라고 해서 뭐 정말 특별한 케이스였던 건 맞습니다만 폭우의 양이 적었다라고 해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도 사전 점검들을 박원순 시장 시절에는 폭우가 예상된다라고 하면 뭐 배수로라든가 뭐 기타 등등의 어떤 사전 조치들을 취하는데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하수 배수관로를 일단 예산을 삭감을 하는 걸로 시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침수되는 과정을 보면서 대통령이 퇴근을 한다라고 하는 그 발상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세 명이 돌아가신 그 반지하 거기에 가서 사진을 찍었던 것을 대통령실에서 홍보 자료로 네. 사용을 했고 거기에서 한 얘기가 식품님 마이크가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립니까? 마이크가 안 켜졌나? 나간다 봅니다. 네.
엄마야, 이제까지 마이크가 꺼졌었군요. 네. 네. 그래서 우리 국민 3명이 안타깝게 돌아가신 그 자리에 가서 우리 집은 뭐 언덕에 있어서 지대가 좀 높아서 그래도 거기에 잠겼는데 어제 내가 퇴근하면서 보니까 지대가 낮은 아파트들이 잠기고 있더라고. 마치 강건도 불구경하는 남의 얘기하는 듯한 그런 대통령의 모습이라든가. 그리고 무슨 이 차량이 있대요. 네. 거기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네네. 움직이는 컨트롤 타워가 있대. 이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이게? 침수됐을 겁니다. 예. 아니 원래 청와대의 이 모든 상황을 심지어 전쟁까지 모든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있는데 거기를 마다하고 용산으로 와서 아크로비스타로 와서 출퇴근을 하면서 왜 그 짓을 하냐고요. 예. 저는 이제 이번 그 폭우 관련돼서 이제 그 대통령의 대응과 대통령실의 대응을 보면서 가장 네. 경악을 금치 못했던 부분은 그 반지하방에서 사망한 그 3분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거기를 이제 현장을 방문했단 말입니다. 뭐 늦은 대응이든 어쨌든 현장을 방문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전혀 모르고 갔다라고 하는 거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 물 차는데 1시간이나 걸렸나요? 그러니까 5분 10분 만에 물이 차갖고 현장에 있는 그 수압 때문에 문이 열리지 못해갖고 장애인을 포함한 가족들이 뭐 익사한 사건인데 그 사건의 내용도 모르고 가서 어떻게 된 거냐 자초지종을 물어보고 그리고 내가 어제 퇴근하면서 보니까 물 다 차기 시작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사망한 현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진을 이용해서 또 홍보 자료로 썼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그랬죠.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런 행동들이었거든요. 마치 그 박근혜 정부 때 그 2014년이죠. 네. 2014년 때 2시간 넘게 머리를 하고 와서 아니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왜 사람들을 그렇게 발견하기 힘드냐라고 질문했던 것과 똑같은 맞습니다. 그런 공감 능력조차 없고 사실 말이라도 잘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잖아요. 네. 근데 정말 도저히 인정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질문이라기보다는 댓글 하나 보니까요. 네. 아니 이재명이 당대표 되는데 열린민주당은 왜 만들어? 이게 질문인지 뭔지 네네. 댓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이거 왜 만드십니까? 일단은 질문을 역으로 한번 좀 이게 윤석열 대통령 특징이거든요. 누가 질문하면 질문 다시 하는 거, 반문하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 혹은 당 대표가 된다 그러면 천년만년 이재명 당 대표가 계속하는 건 아니죠, 분명히. 네. 근데 지금까지 만약에 흔히 말하는 민주당의 수박이다라고 하는 의원들이 만약에 또 득세를 한다라고 하면 그 민주당 내부에서 어쩔 수 없는 그 갈등 구조 속에서 외부에서 조력하는 또 시민들이 우리가 이제는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하는 시민정당이 분명히 필요한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양당제 같은 경우의 폐해는 뭐냐면 결국은 서로 못하기만 바라는 겁니다. 맞아요. 서로 못하기만 바라고 야 얘네가 망하면 다음번은 우리 차례야.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좀 잘하면 한 번 더 가겠지만 우리가 또 못하면 쟤네 차례가 되고 그 다음에 쟤네를 계속 못하게 만들어야지라고 하면서 결국은 양쪽으로 나눠져서 싸우기만 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결국 피해보는 건 국민들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서로 경쟁하는데 누군가가 다시 다른 세력들이 정권을 잡을 수도 있고 국회에 입성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옵션이 열린다라고 하면 사실은 시민들의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민주주의는 더 발전하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 혜택은 국민들이 보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금 현재 민주당이 가장 열심히 일했던 시기가 언젠가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가장 건강할 때인가 언젠가를 생각해 보시면 정의당이 제대로 된 대한정당으로 역할을 할 때였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노회찬 전 의원이 정의당의 상징이셨을 때는 민주당을 견인하는 역할을 정의당이 했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정의당은 소멸돼야 되는 정당으로 사실은 전락하고 있고 비호감도 1위 정당입니다. 그러면 열린민주당이다라고 하는 시민들이 더 이상 우리가 못 참겠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우리가 정치 세력화하겠다라고 하는 이 운동이 성공한다라고 하면 예전에 정말 건강한 정의당이 노회찬 의원을 중심으로 민주당이 겁먹어서 더 개혁적인 이야기를 못했을 때 열린민주당이 개혁적인 과제를 먼저 던지고 열린민주당에 너무 그 개혁적인 얘기를 하니까 민주당은 저런 목소리들이 국민들 속에 있으니 국민의힘과 협상할 때 야 너네가 지금 이걸 안 하려고 해도 국민들이 이렇게 나서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가자. 열린민주당이 주장하는 게 100이다라고 하면요. 민주당이 그냥 열린민주당의 존재 없이 국민의힘과 협상하면은 0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세력들을 지렛대 삼으면 30, 50까지는 개혁 과제들, 사회를 좀 더 긍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열린민주당의 창당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 많은 시민들이 지금 현재 동참해주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네. 답이 되셨죠? 아까 누가 댓글을 올리셨는데 결국은 시민들, 주권자 시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이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정치가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정치가 뭐냐라고 봤을 때 선거뿐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다. 모두가 선거 때만 정치가 작동을 하는 거죠. 사실은 선거와 선거 사이에 뽑힌 정치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가 감시하고 또 응원하기도 하고 질책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 자체가 정치인데 마치 정치는 선거에서 누가 이기고 지느냐의 문제로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끊임없는 정치 참여 그런 것을 통해서 진정한 이 세력을 가질 수 있고 능력 있는 정당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 다당제가 이루어져야 우리의 정치가 발전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열린민주당의 창당을 응원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좀 이제 또 부연을 하자면 네. 이재명 의원님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네. 의원님이 하신 말씀으로 이제 답을 하자면 이재명 의원님도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다당제 민주주의가 정착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예. 다당제 민주주의다라고 하는 건 일단 정당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국민들을 위한 더 좋은 정책들을 내놓고 그럼 열린민주당이 지금 창당하면 너네 국회의원 낼 수 있느냐? 그럼 당장은 불가능해 보여요. 하지만 언제까지 계속 불가능한 과제는 아닐 거고요. 당장 의원을 내지 못한다라고 해도 시민들이 모여서 시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든다라고 하면 결국 거대 양당 중에 시민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그 정책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양당이 계속해서 서로 망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다라고 하면 정말 필요한 시민을 위한 정책들은 그 안에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대한정당들이 시민들이 만들어낸 정책들을 계속해서 뭐 인터뷰도 하고 계속해서 외친다라고 하면 그 기득권 양당이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만들어졌을 경우에 결국은 그래도 국민들이 사는데 더 도움이 되는 세상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게 저희가 믿고 있는 지금 가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민주당 당원인데 열린민주당에 가입할 수 있나요? 이제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두 개의 당을 가입할 수는 없는데 사실 자기가 이 피선거권을 가지고 출마하지만 않는다면 사실상 크게 문제는 없기는 합니다만 원칙적으로는 두 개의 당적을 가질 수는 없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옛날에 민주당 당원이면서 열린민주당 당원이기도 했었거든요. 뭐 제가 정치할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하나는 자동으로 정리가 됐습니다만은 자 그렇게 알아주시고 자 그러면 열린민주당의 어떤 창당 과정 네네.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 과정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네. 일단은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연말에 네. 열린민주당이 결국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랑 합당을 했습니다. 네. 합당을 한 이후에 많은 논의가 좀 있었어요. 음. 이러면 우리가 결국 얘기했던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 뛰는 정당 하나 정도는 대한민국에 가질 필요가 있다. 그 가치에 동의한 많은 분들이 계셨었는데 네. 그분들이 가슴 뛰게 했던 그 가치를 실현시키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합당 과정에 보면 7개 개혁 과제를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합당하면서 우리가 먼저 합당을 하고 나중에 이 7개를 지키자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7개는 지금까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열린공천을 하겠다. 나중에 할게. 그렇죠. 뭐 나중에 할게 했는데 지금 후지부지 되고 결국은 그 내부에서 개혁을 저항하는 세력들에게 묻혀져 버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과 같이 토론도 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꿈꿨던 그 가치를 다시 한번 그 개혁의 과제들을 실행시킬 수 있는 정당을 만들어 보자. 그런 이제 논의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대선이 있었습니다. 연말부터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3월 9일에 정말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우리는 창당 활동을 하고 있다? 그건 저희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재명 의원 선거운동하고 또 당선이 될 거라고 저희도 믿었거든요. 그랬죠. 근데 당선이 안 됐습니다. 윤석열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이 돼서 이제는 우리가 합당됐던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창당을 해볼까? 그랬는데 지방선거가 있네요. 또 지방선거는 민주당이 이겨야 되겠으니 네. 또 열심히 지역에서 지방선거 선거운동도 하고 응원도 하고 다녔어요. 6월 1일입니다. 대패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 지방 권력도 윤석열 정부에게 다 내주고
최소한 정치적인 어떤 가치나 철학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예. 어떤 희망은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맞습니다. 그래서 6월 2일자로 우리가 결성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기인을 모집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6월 25일 날 결국은 이제 창준이가 발족을 하게 된 거죠. 네. 자, 국회의원 배출 없이 무슨 수로 개혁할까요? 지금 국회의원을 어떻게 배출합니까? 2년 뒤에 총선이 있는데. 네. 저는 2년 뒤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압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에서. 왜냐하면 그럴 수가 있죠. 예. 윤석열이 대통령이거든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지난 총선으로 한번 가서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민주당에다가 비례표를 주시면요, 민주당 의원들이 당선이 더 되지 않습니다. 지역구에서 많이 당선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 비례표를 받아야 되는 대한정당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의당에게 또 투표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맞아요. 동의하시겠습니다만 정의당에게 더 이상 예전의 정의당, 건강한 정의당의 모습들을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비례표를 줄 정당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당에게 주시겠습니까? 저희는 열린민주당이 그 예전 건강했던 정의당의 모습들을 저희가 다시 실현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때쯤 되면 국회의원을 시민 출신의 국회의원들을 배출할 수 있고 또 후보자들도 열린 공천을 통해서 정말 말로만 당원이 당의 주인이 아니라 당원이 모든 것들을 결정해서 내가 이 사람을 내 국회의원으로 만들겠다라고 추천하고 투표해서 그 의원을 배출하는 게 저는 정말 건강하고 합리적인 민주주의 시스템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열린민주당이 점점 이 그 세력을 키워가는 것은 그만큼 민주당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네. 긴장할 수 있을 것이고 정말 이재명 의원이 얼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서로 건강한 경쟁 관계를 통해서 일자하게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양당제가 반드시 이게 무너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주 진영에서부터 다양한 의견들이 모인 여러 정당들이 나와서 서로가 옳은 일에는 힘을 합하고 또 옳지 않은 일에는 서로 다른 의견들을 내고 그렇게 건강하게 경쟁해 나가고 또 더 좋은 결론을 도출해내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정치가 저는 발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뭐 좀 중복될 수는 있는데 뭐 창당의 이유, 목표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얘기를 나누기로 했는데 이미 벌써 좀 네네네.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죠? 네. 뭐 또 부연을 좀 더 하자면 네네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말입니다. 네. 엘리트들이 독식하는 사회가 계속돼 왔었어요. 그건 정치도 마찬가지였고 사회 전 영역에서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근데 그 엘리트들이 사실은 결국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유권자의 의식이 너무 높아졌어요. 맞아요. 이 일반 시민의 정치적인 어떤 철학이나 정치적인 가치들이 국회의원 이상으로 높아졌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국회의원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결국 자기 지역구에서 어떤 철옹성 같은 그 시스템을 장착시켜 놓고 뭐 3선도 하고 4선도 하고 5선도 하고 이런 식의 정치가 직업인 사람들만 지금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걸 흔드는 정당이 있으면 만약에 국회의원이 딱 나는 한 번만 할 거야라고 생각하고 정치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네. 대한민국 정말 많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담임 한 네. 번만. 예. 그러면 다음번 선거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물론 또 출마해도 됩니다만 출마해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0에 수렴하기 때문에 좋네요. 그러면 네. 4년만 내가 국회의원 할 거다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일 수 있겠죠. 4년 동안 많이 해먹어야 되겠다. 윤석열처럼. 네. 아니면 4년 동안 내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나를 지지해준 시민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내가 정말 개혁하고 내가 정말 입법하고 내가 정말 관심 모아서 사회에 소외된 계층들에게 힘이 되는 정치인이 되겠다라고 정말 다짐하고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선거 준비 안 해도 되니까. 그렇죠. 그런 정당이다라고 하면 시민들이 정말 가슴 뛰고 시민들이 자기의 가치와 희망을 실어줄 수 있는 정당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그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시는 그 쓴소리 하시는 네. 주진영 박사께서 또 이 새로운 열린민주당 창당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시기로. 예, 고문하고 후원회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아, 후원회장. 예, 그래서 네. 뭐 주진영 선생님 워낙 많이들 좋아하시는데 네. 정말 까칠하세요. 예, 겁나 까칠합니다. 예. 예를 들면 예. 저희가 이제 뭐를 만드는 과정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럼 선생님 이것 좀 만들어 주십시오. 어. 그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와서 나중에 뭘 물어봐야지 왜 만들어 달라고 그러세요? 이런 말투를 하시거든요. 아, 제가 너무 잘 알아요. 네네. 주변에 친구가 많이 없을 거야. 아무튼 너무 까칠해가지고. 네. 근데 정말 네. 그 냉철하시다 보니까 네. 정말로 정말로 큰 도움이 되거든요. 아, 그렇죠. 예. 게을러지지도 않고 정말로 딱 보시는 그 통찰력이 있으세요. 아, 그럼요. 네,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 다음에 또 뭐 참여하시는 분, 손혜원 의원이 이 열린민주당 재창당에 관여하는 게 아닌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시는 네네네. 분이 계시는데, 관여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손혜원 의원님은 의원직을 맡으셨고, 그러니까 주진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냉철하시고 다 좋지만 실제 의원을 하시진 않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영역에서 조언을 얻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제 국회를 돌아가는 거나 혹은 또 창당을 해보셨던 분이기 때문에 창당 과정에 대해서 질문할 게 있으면 좀 손혜원 의원님한테 조언을 구합니다. 조언을 구하는 그럼 정도. 손혜원 의원님이 그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라고 조언을 해주시는 정도로 당원도 아니고 어떤 직함을 맡고 계신 것도 아니고 저희가 필요할 때 조언을 얻는 정도의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제 새로운 열린민주당에 대한 참여는 뭐 손혜원 의원께서 전혀 안 고려하고 하시고요. 네, 고려도 안 하시고 앞으로 있지 본인 않다. 인생에 더 이상 정당은 없다라고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예, 그러더라고요. 네네. 진짜 손혜원 의원이 다시 정치를 안 하실까요? 저는 이제 목포에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목포에 민주당이 누구를 출마시키느냐에 따라서 네. 목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치인이 후보자로 입후보를 한다라고 하면 손혜원 의원님이 안 나서시겠지만 만약에 목포에 정말 저 사람은 아닌데라고 하는 사람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계시는구나 지금. 저는 모릅니다. 아, 모르세요? 그러면 예. 아마 움직이시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도 그래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예전에 저한테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이걸 얘기해도 되나? 그 목포시장 나왔던 사람이 있거든요. 네네. 민주당. 네. 아니요, 김종식이라고. 네네네. 박홍일 시장은 무소속이었고 네. 거의 뭐 손혜원 의원이 역할을 해서 박홍일 시장을 압도적으로 당선시켰죠. 맞습니다. 근데 이 김종식이라는 사람이 또 총선을 준비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그 누구도 김종식을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에휴 내가 나서야 하나 이런 얘기를 지나가면서 한번 네네. 하셨어요. 김종식이 나오면 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976명이 듣고 계신데요. 지금 잊어버리신 분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1000명이 넘어갑니다. 네, 네, 좋아요 눌러주시고 열린민주당 재창당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몇몇 분들이 아니 이재명이 민주당에 있는데 뭔 뜬금포 뭐 이러시는 분들이 계신데 공부 좀 더 하시고요. 예. 이재명이 성공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건강한 정당들이 많이 나타나야 됩니다. 예. 네. 제가 고문 말씀을 하셔갖고 아직 이제 외부에 공개되지 많이들 모르셔갖고 또 고문님들 자랑을 좀 해줘야 해주십시오. 되거든요. 예. 저희가 이제 고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음. 시민정당에 무슨 이런 고문 변호사냐. 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시고 또 제가 이제 직접 좀 찾아뵙고 조언도 구하고 뭐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하다 보니까 네. 여러분 되게 좋아하시는 변호사님 그 정철승 변호사님이 저희 고문 변호사입니다. 정철승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네. 박원순 시장 사망 이후에 그 사건을 맡으신 걸로 되게 유명하시고 그리고 또 누구죠 그 일베 윤서인이 예, 윤서인 같은 애는 네.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면서 소송도 계속 하고 계시는 그 그렇죠. 정철승 변호사님이 현재 열린민주당 고문 변호사님이시고요. 그리고 또 이분은 이제 실명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네. 한 학자가 계세요. 한학자. 네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찾아뵙고 예. 많이 혼났거든요. 음. 역사 인식이 이렇게 없어갖고 아이고. 정치를 한다라는 사람들이 이런 역사 인식이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문제가 이거도 저는 정치인이 아닌데요. 제가 대표로 혼나고 네. 그분도 이제 어떤 역사 관련돼서 이 정당인들이 가져야 될 역사 인식에 대해서 강의도 해주시기로 하고 많은 도움을 주시기로 또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네. 지금 그 열린민주당 그 가입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영어로 오픈민주 오픈 OPEN MINJU 오픈민주.com 들어가시면 열린민주당 가입도 하실 수 있고 이 정보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쪽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청취자가 저조하네요. 우리는 1000명이 저조한 거예요. 아, 부럽습니다. 네, 제가 평소에 방송하는 시간대가 아니어서 좀 밤에 하시죠? 예, 밤늦게. 이게 목소리가 밤에 이렇게 살살 녹아 들어가는 그런 목소리를 해가지고 예. 꿀성대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죠?
예, 목소리가 듣기 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예, 그걸로 먹고 삽니다. 네. 그냥. 아 근데 저희 네. 개인적으로 만나 뵈면 한번 여쭙고 싶었던 네, 게 네, 그 성악을 하시잖아요. 예, 예. 또 어떻게 정치병자가 되셨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학생 운동을 했었어요. 아, 뭐 어떤 사람은 저보고 뭐 제가 2년 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너 이 새끼 어디서 굴러먹다 온 놈인지 모르겠는데 근본 없는 새끼가 문통을 까고 뭐 김어준을 까고 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한 50몇만 되는 유튜버 있어요. 네. 예, 누군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부터 학생 운동을 해 왔었고 계속 살아오면서 이 건강한 소시민으로 살고자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예, 사회나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죠. 많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바빴던 일정들이 점점 취소가 되고 공연도 취소되고 공연하시는 게, 예. 그래서 일단 생계 때문이 아니라 네. 갑자기 시간이 나니까 사람이 네. 좀 바보가 되는 거 있죠. 네. 그래서 예전부터 내가 뭘 하고 싶었지 고민하다가 방송을 하고 싶었던 유튜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심차게 시작을 했는데 뭐 짧은 시간에 그래도 많이들 관심을 가져주셔서 네. 요즘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죠. 너무 또 해안도 있으시고 아유, 별 목소리도 말씀을. 좋으시고 또 노래도 잘하시고 물론 업이시니까 원래 네. 업이셨으니까 노래도 잘하시고 정말 부럽습니다. 네. 저희는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창당이나 아유, 창당이나 예, 어,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이게 진짜 창당이나 어려운 하려고 건데 합니다. 예. 예, 저는 절대로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서울 사진을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네. 서울에 이제 정착을 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어떤? 어디에서 살아볼까? 음. 제가 이제 46입니다, 올해. 아, 예. 그래서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먹을 만큼 먹었는데 그렇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달리 그 주거 취약계층의 이해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쪽방촌을 갔거든요. 예. 근데 뭐 솔직한 말씀으로 쪽방촌에서는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제가 이제 뭐 나이도 좀 먹고 했는데 그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게 너무 불편해 보이니까 엄두가 안 나서 이제 고시원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이제 한 평 정도 되는 공간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주거 취약계층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보이고 그러니까 저도 불편한 부분들을 보면서 누군가에게는 이 한 평이 굉장히 큰 희망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한 평이 결국은 인생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절망이 되기도 하겠구나. 근데 사실은 그 요즘에 최근에는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게 반지하방이거든요. 그 사망 사건 이후에. 네. 근데 반지하방보다 사실은 더 열악한 환경이 고시원에서 그 생활을 하시는 그렇죠. 학생분들이나 아니면 노동자분들인데 저는 이제 열린민주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초심을 우리 당원들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지금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취약계층들이 누가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일단 주거부터 한번 좀 시작을 해보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고시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 사회에서 정말 그 주목받지 못하고 자기 목소리 내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내가 지금 어려운 게 내 탓이다라고 자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그분들의 자책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정치권들이 반성해야 되고 그동안에 정치 영역에서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인생들이 존재한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 열린민주당은 정말 소외되지 않는 사회가 되도록 취약계층이나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분들도 다 포용하고 그들의 목소리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군요. 예, 야, 고시원의 환경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좁은 침대가 있고 네네. 조그마한 책상이 있고 그다음에 그 달려 있는 옷장 하나 있고 네. 작은 냉장고가 있기도 네네네네. 하고 없는 곳도 네, 있고. 네. 냉장고 저 좀 네. 살아서 냉장고 있습니다. 아, 냉장고 있는 방입니까? 네, 네. 예.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비싼 몇만 원 더 예, 비싼. 월 25만 원짜리 방에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노동자분들이 사시는 그 원룸은요, 그것보다 더 저렴하고 더 맞습니다. 열악한, 예, 예, 비단화 안 들어오는 그런 곳도 상당히 많죠. 그러셨군요. 자, 우리 이 방송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열린민주당에 대한 어떤 가입을 독려하는 뭐 어떤 그런 얘기들 네.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왜 열린민주당에 가입을 해야 하는지. 모든 정당이 본인들의 정당이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정당들이
본인들이 모든 국민들의 행복과 모든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정당들이 본인들이 노동의 가치들을 실현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구성원들을 보면 그들이 얘기하는 노동하고 그들의 얘기하는 안전하고 모든 것과 무관한 계층의 사람들이 시원한 책상에 앉아서 그냥 야 이거 한번 기획해서 한번 발표해볼까 라고 하는 게 기존의 우리 정당들이고 기존의 우리 정치였던 것 같아요. 그건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정말 내 이야기를 해주는 정당이 있었으면 좋겠고 정말 내 친구의 이야기, 내 옆집 아저씨의 이야기를 해주는 정당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노무현 대통령이 사망하시기 직전에 깨어있는 시민의 자발적인 연대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 말씀이 무언가 곰곰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깨어있는 시민들이 자발적인 연대가 정당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다당제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고 기득권 양당이 서로 방송에서 카메라 앞에서는 싸우는 것 같고 뒤로 가서는 같이 저녁에 술 먹는 그런 문화가 어떻게 종식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의 참여가 있으면 종식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그냥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정당을 무조건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고 여러분과 동일한 시민들이 만드는 정당에 여러분의 그 힘을 실어주신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 사회가 바뀔 수가 있고 우리 이웃이 더 행복하고 우리 이웃이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선봉에 우리 열린민주당 구성원들이 먼저 발 벗고 나섰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해 주시고 힘 실어 주시면 더 큰 힘으로 더 멋있는 정당으로 더 멋있는 사회, 더 안전한 사회로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openminju.com입니다. openminju.com입니다. 네, 오픈 민주 MINJU 그냥 소리 나는 대로 openminju.com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이 댓글 중에 보니까 그럼 이재명은 어떻게 해요? 하시는데요. 일단은 조금만 싸가지 없게 말씀드리면 알아서 잘하실 겁니다. 잘할 거예요. 예, 저는 이재명 의원의 어떤 그 정치적인 행보에 대한 요만큼의 의심도 없고 충분히 잘 하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건강한 정당이 밖에서 이재명 후보를 도와주는 게 혹은 때로는 비판하는 게 그게 이재명 의원에게도 훨씬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의원도 그걸 원한다고 봅니다. 네네. 예,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물론 우리가 정치인을 맹신할 수는 없지만 기존의 정치인과는 조금 다른 네. 그래서 저도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1610만의 국민들이 이재명을 지지했다고 생각해요. 이번 대선은요. 철저하게 불리한 선거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과 과가 있죠. 또 후반부에 다수의 국민들에게 또 실망을 안겨준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은 정권 교체의 열망이 정말 컸고 근데 이 두 후보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났었던 거죠. 그래서 불리한 상황이었는데도 이재명이 이길 수 있겠다라는 우리가 꿈을 꿨는데 물론 성공은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예. 자, 열린민주당의 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질문을 몇 가지 한번 받아보고요. 한번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아니 왜 민주당을 제대로 세워야지 열린민주당을 하냐? 사실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튜버분들이 열린민주당 얘기하고 이런 걸 상당히 조심스러워해요. 네네. 욕 먹을까봐. 그렇죠. 예, 저는 이제 그런 걸 별로 굴하지 않기 때문에 멋있습니다. 예, 하는 거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당원과 열린민주당 당원을 겸임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겸할 수 없어요. 이중 당적을 가질 수는 없고, 근데 다만 현실적으로는 본인이 뭐 피선거권을 가지는 상황이 아니라면 뭐 그게 또 허용되기도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중 당적은 불가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다당제는 내각제를 막는 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좀 제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다당제는 내각제의 폐해를 막는 길이다라고 하면 그런 그렇죠. 의미다라고 하면 그렇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일단은 뭐 대통령제가 됐던 내각제가 됐던 건강한 정당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면 그 어떤 경우에도 더 건강한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각제라는 게 대통령 중심제는 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게 권력이 좀 집중되어 네. 있다면 내각제는 각 장관들에게 권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의 그 정의당은 뭐 아니긴 하지만 과거처럼 정말 노동을 중시하는 어떤 그런 노동 진보 정당인 정의당이 노동부 장관을 맡고 네. 이런 식으로 건강한 정당들이 서로 책임을 가지고 이 국정을 수행해 나가는 거죠. 그게 내각제입니다. 그리고 총리가 전체적으로 관할을 하고 그런 건데 그거는 다당제가 안착된 상황에서 그게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예, 자, 뭐 질문 몇 가지 받고 지금 1시간 정도 했나요? 1시간 정도 했네요. 조금 더 할까요? 무슨 얘기 할까요? 예, 조금 편하게. 예, 일단은 또 이제 네. 저희가 설명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네, 뭐 진보 정당이다 소수 정당이다라고 하면 일단 딱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게 얘네 페미니즘 또 신봉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네, 저희는 페미니즘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비난을 할 생각도 없습니다만 무조건적으로 그게 옳다라고 인정하고 싶은 생각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 사회는 분명히 그동안에 여성이 차별받아왔던 사회가 맞습니다. 현재도 구조적으로 굉장히 여성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민주당이나 일단 정의당 같은 경우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기존의 그 기성세대가 받았던 차별을 20대 남성 여성에게 적용을 하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20대 여성이 그럼 구조적으로 지금까지 차별받으면서 성 때문에 차별받으면서 살아왔느냐?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40대, 50대 여성들이 구조적으로 차별받는 사회에서 살아왔느냐? 그건 100%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녀 평등이 돼야 되는 사회를 만드는 건 분명히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있었던 기득권 남성의 권리를 끌어내려서 여성과 같이 맞춘다라고 하는 거는 되게 바보 같은 논리고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구조적으로 불평등한 사회였다라고 하면 그 혜택이 50대, 60대, 뭐 혹은 40대 이상의 여성들에게 돌아가는 정책이 우선시 돼야지. 왜 피해는 중장년이 받는데 그 혜택을 20대에게 주려고 하니? 그러니까 20대 남성들이 그거에 페미니즘에 반해서 보수화되는 경향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죠. 우리 열린민주당은 역차별 정말 간다고 상식적인 남녀 평등을 지향을 합니다. 예. 네. 또 댓글 중에 열린민주당 창당이 이재명 의원에게 도움이 되나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창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뭐 희망입니다만 미디어의 주목도 받았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비판하는 건 이재명 당대표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개혁에 반대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을 정당의 이름으로 비판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묻겠습니다. 그런 정당이 있다라고 하면 이재명 당대표에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네. 네. 그렇죠. 정당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정당이 많아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할 수 있어야 이 거대 양당들이 사실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카메라 앞에서는 막 싸우는 척하다가 자기들끼리 악수하고 밤에 네. 가서 술 먹고 밥 먹고 이런다고요. 예. 그런 모습들 꼴 보기 싫지 않습니까? 여러 정당들이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이 그게 민주주의고 이 민주주의라는 게 상당히 과학적이거든요. 우리 인간이 만든. 예.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이나 제도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거대 양당들이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민주당 의원들도 사실 정권 연장, 이 파티, 그 당의 목적은 정권을 가져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정권 연장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4년 뒤에 내가 배지를 다시 달 수 있을까? 네. 그것만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왜 이재명 의원이 이 민주당 내부 세력들, 소위 여러분들이 말하는 수박 세력들에게 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심지어 방해까지 받았느냐. 가장 큰 게 저는 그 국회의원 3선 맞습니다. 예, 연임 제한 네. 이거였다고 생각을 해요. 저들은 민주 그러니까 시민이 국민이 그리고 당원이 주인이라고 해서 민주인데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표를 얻을 때만 국민들에게 손을 벌릴 뿐이지 자기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재명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이 개혁을 해버릴 것 같거든요. 그 가장 컸던 게 국회의원 3선 연임 제한이었어요. 네. 근데 그 과정도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열린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합당되는 과정에서 그 개혁 조건 중에 하나가 동일 지역구 3선 제한이었었습니다. 네네. 그랬더니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오케이를 했어요. 근데 그 당내에서 이 기득권 국회의원들이 무슨 꼼수를 썼냐면 그럼 지금까지는 다 한 번으로 쳐주고 그러니까 5선 의원, 6선 의원은 이미 자동으로 동일 지역구로 출마를 못하는 개혁이 될 과정이 생겨버리니까 그렇죠. 아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건 5번을 했든 6번을 했든 한 번 한 걸로 치고 그럼 앞으로 2번만 더 할 수 있게 하자. 그러다가 그 과정에서 또다시 합당을 합니다. 새로운 물결하고. 네, 그래서 그렇죠. 김동연 후보가 그 문제를 또 제기를 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자기는 모르고 있었는데 확인해 보겠다.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민주당 내에서는 그 규칙을 바꾸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그런 이야기가 확인되고 나서 이재명 후보가 바로잡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원래대로 소급하겠다. 네, 네, 원래대로 그렇죠. 하니까 아마 그게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돼서 내가 국회의원을 못하는 거 하고 이재명이 안 돼서 나는 거대 야당의 다선 의원을 하는 거 하고 그렇죠. 어느 게 더 이익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특정 지역구에서 왜 대선 기간에 선거 운동이 그렇게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았는지에 대한 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이 되는 것보다 차라리 윤석열이 돼서 윤석열이 잘할 것 같지 않으니까 2년 뒤에 총선에서 우리는 더 유리하게 압도적으로 승리할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한 번쯤 내주는 것도 괜찮잖아라고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재명이 패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요. 자, 질문하실 거 없으시면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예, 예,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뭐 지금 창당 준비하면서 뭐 좀 힘들었던 일들 없으세요? 다 힘드시죠? 창당 준비하면서 제가 제 인생에서 공무원한테 이렇게 굽실굽실 돼버린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글씨 하나 틀려도 다 빠꾸를 해요. 이거 다시 해야 됩니다. 글씨 틀렸습니다. 오타 났습니다. 뭐 합니다. 그러면 선관위 공무원이 이제 갑인 거예요. 그만큼 절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주무관님, 아유 예. 아유 알겠습니다. 뭐 예 바로 다시 서류 넣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과정들이 많았는데 예. 모든 절차들을 보니까 이건 못 만들게 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정당을 만들 수 없는 과정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5개 지역에 1,000명씩, 그러니까 전국에서 5,000명을 다 모았어요. 그래도 안 돼요. 어느 지역에 1,000명, 무조건 어느 1,000명 지역에 하는 1,000명 해서 그렇죠. 그게 5개가 돼야 되니까 그렇죠. 사실은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움직여가지고 하기에는 좀 버거운 부분이 많습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5개 이상 지역당이 있어야 되고 무조건 그 지역당에서 1,000명이 넘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정말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 새로운 열린민주당의 가치에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민주당도 응원하되 민주당의 성공을 위해서 또 이재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건강한 정당들이 많이 나타나야 된다. 정치인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직접 하는 거거든요. 예, 과거에도 열린민주당이 정말 제가 이 열린민주당 그 모 의원에 대해서 사실 저는 좀 분노하는 부분이 있는데 열린민주당은 쇠빙선 같은 정당이 되겠다. 네네. 예, 쇠빙선이 뭡니까? 얼음을 먼저 큰 배에 앞서서 그러니까 선발대, 뭐 수색대 이런 거잖아요. 쇠빙선 같은 정당이 되겠다고 했는데 정말 그 끝 마무리가 너무 실망스러워서 좀 분노했었는데 질문 하나 왔어요. 또 합당하는 거 아니죠?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네. 결국 또 합당되겠네. 그게 지금까지의 그 정말 문제점이었던 게요. 네. 민주당 의원들은 다당제 민주주의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정당이 나타나면 다 합당을 해버려요. 근데 그게 저는 어떤 의도라고 생각하냐면 개혁 정당이 탄생을 하게 되면 비교군이 생겨버립니다. 네. 저 작은 정당도 저렇게 개혁적인 얘기하면서 잘 하는데 왜 너네는 못하니라는 비교 대상이 생기는 걸 싫어하는 것 같은데요. 예. 저희는 당원에 98% 이상의 당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합당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걸 예정입니다. 몇 퍼센트요? 98%요. 98%? 네. 이야. 그냥 합당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건 오픈민주.com 예, 하면 맞습니다. 되죠.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채팅창에 오픈민주.com이 지금 올라갔습니다. 네네네. 그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당원에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많은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구글링 하셔도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예. 오픈민주.com입니다. 그렇게 찾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열린민주당의 성공을 바라고요. 제가 언제라도 제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힘이 미약하기는 아유, 하지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큰 힘입니다. 예, 예. 저는 건강한 논쟁이 있어야만이 서로 다른 의견을 서로 존중할 줄 알고 건강하게 이 메시지로 서로 논쟁할 수 있어야만이 우리 정치가 그리고 또 우리의 어떤 집단지성이 발전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다양한 목소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도 제가 열린민주당을 응원했던 이유가 바로 네. 그거였고 이번에도 또 많은 시민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네. 예, 그런 열린민주당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쌤이 잘 운영하실 것 같아요. 지금 감사합니다. 열린민주당 창당준비위원장이세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수고를 해주고 계시는데 과거에 이곳이 열린민주당 당사인데 당사의 일부를 다시 임대를 해서 네. 그죠? 우리 지금 당원분들이 자발적으로 서로 부담을 해서 예,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 제한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이 창당 과정을 6개월입니다.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6월 25일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연말까지가 되겠죠. 연말까지 예, 연말까지 5개 지역에 1,000명씩 5,000명의 당원을 모집해야 됩니다. 지역당 네. 뭐 무난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쉽지 그러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예. 또뭐 시사의 품격 우리 윤 대표님이 도와주시니까 아이고. 앞으로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김어준이가 또 열민당 비토하는 거 아닙니까? 제발 해주십시오. 예, 좀 저희- 해주세요. 예, 예, 노이즈 김어준 마케팅 씨가- 좀 합시다. 김어준 씨가 지금 열린민주당 재창당하고 있는데 얘네 정말 안 돼. 몰빵이야. 하하하하. 이거 한 번만 그래. 해주십시오. 몰빵해. 그렇죠. 뭐 이런 거 한번 하세요. 그러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즘 또 몰빵 얘기가 막 나와가지고 네. 막 싸우고 있어요. 뭐 정청래 무조건 몰빵해라 막 그래가지고 아무튼 지금 뭐 민주당 지금 전당대회 관련해서는 하실 말씀 있으세요 혹시? 민주당 전당대회에 관련돼서는 일단 요즘에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됐던 게 80조를 개정하냐 안 하냐 막 이런 예.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근데 3항에 보면 기존의 윤리심판원에서 해야 되는 것들을 당무위에서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절충안이 그것도 나오거든요. 같이 예, 바꾸고 있죠. 그럼 당무위다라고 하는 구성원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최고위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 대표는 어차피 이재명 후보가 뭐 이재명 의원이 될 거니까 네. 당무위에서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말 이재명의 개혁 과제에 방해가 되지 않는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그렇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헌 80조 그러니까 사망까지 있잖아요. 80조 내용을 여러분들이 조금 디테일하게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고 여러 유튜브에서도 이거 민주당 또 수박이다 비대위를 어떻게 하자 우리가 다시 현장으로 나가자 뭐 민주당 사업에서 모이자 이러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까지 걱정할 일은 아니다. 저도 분노하긴 하지만 이게 주어가 사무총장이에요. 맞습니다. 사무총장이 정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무조건 해야 되는 것도 네. 아니고 그리고 사무총장은 당대표 임명직입니다. 예, 당대표가 사무총장을 임명을 해요. 그러면 자 저들이 지금 우상호 비대위도 꼼수를 썼어요. 진짜 욕먹어 마땅한데 쟤네들이 지금 자기들이 지금 수에 말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되고 그리고 사무총장을 누군가를 임명을 하겠죠.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지명한 사무총장 그리고 최고위원도 지명직 2명 하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지명한 사무총장이 이재명 후보가 기소가 됐다고 해서 당신 그 당대표직 정지합니다라고 하겠어요? 그럴 확률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의 꼼수대로 어떻게든 이재명의 지도권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꼼수는 쉽지 않을 것이다. 예, 검찰도 이재명 후보와 이재명 후보 주변 뭐 지금 법카 이런 것들로 가장 먼저 기소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좀 지켜보자고요. 네, 자 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네 식품님 살 많이 빠지셨네요. 예, 네, 좋은 정보,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네.
다이어트 하는 건 아닌데 요즘 많이 바빠져가지고 제가 요즘 새로운 방송을 하나 론칭을 했어요. 팩트 TV에서 예, 팩트 TV에서. 예, 예. 오, 근데 거기는 스튜디오가 멋있더라고요. 제대로 돼 있어가지고 다음번에 일단 좀 바쁜 그 이슈들이 좀 끝이 나면 가능하면 또 우리 김장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게스트로. 불러주십시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언론에 대한 검증이 주이기는 한데요. 새로운 정치 구도 그리고 또 뭐 다당제 이런 이슈들로 또 얼마든지 얘기를 네네. 나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시사부로와 시사의 품격. 아 그러고 보니까 시사 똑같군요. 네, 그렇네요. 누가 먼저 생겼습니까? 제가 어. 그러니까 2년 반 됐거든요. 3월 달에. 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원래 한남 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남 시사 예, 예. 맞아요. 이게 예. 한 2년 저도 2년 반 정도 뭐 거의 비슷한 시기 아닐까 싶습니다. 비슷했군요. 예, 예. 네. 자, 우리 이관수님께서 열린민주당 당비 계좌번호 신한은행. 아 그러면 이게 당사 전화번호도 좀 올려주세요. 누가 당사 전화번호 올려주시면 혹시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당사 전화로 문의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예, 열린민주당 당사 대표 전화번호를 지금 누가 올려주시면 예, 궁금한 점들 또 전화해서 물어보실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또 열린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또 예전에 제가 알던 닉네임들도 있으시네요. 가리온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죠? 아 이렇게 해야지 14만이 되는 거구나. 이게 네. 달달한 목소리로 이렇게 불러드리고 저도 흉내내. 네. 세인님 가입 완료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밤에 방송 마칠 때 이거 해야 돼요. 여러분 잘 자요. 네. 그렇군요. 아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예. 시사부로 지금 구독자 얼마예요? 조금 늘어야 되지 않나? 저는 6만 3천입니다. 네. 많이 93,000. 구독해 예. 주십시오. 예, 좀 더 많이 그 방송의 내용이나 퀄리티에 비해서는 아직 구독자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예. 시사부로 많이 구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사부로 아주 날카로운 비평 그리고 일단 목소리가 듣기 편하잖아요. 그리고 잘 알아듣는 목소리. 저번에 김진애 의원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시사부로 얘기를 하면서 딕션이 좋아서 네. 일단 시원하다. 그 양반도 까칠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딕션이 좋아서 듣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네, 열린민주당 창당 응원합니다. 자수정님, 열린당 잘 되길. 자, 우리가 보통 당을 줄여서 부르잖아요. 네. 열린당, 네. 열민당. 열민당은 좀 어감이 좀 그렇죠? 네, 열린당. 예, 열린당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식적으로 열린다. 그죠? 네. 열민당 하면은 약간 좀 약간 부정적인 어감이 예. 들죠. 예. 뉘앙스가. 우성열성 뭐 이런 느낌, 조금 뭔가 딸리는 듯한 그런 느낌 이미지가 좀 있어서 열린당으로 불러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아니 왜 이재명은 민주당인데 왜 뜬금없이 열린당이냐?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정말 건강한 정당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정치가 발전을 하는 거고요. 우리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게 민주당의 성공을 위한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친민주당 성향의 유튜버 뭐 이래가지고 저 친민주당 아닌데요. 민주당 잘하면 칭찬할 것이고 못하면은 신랄하게 비판하고 해야 되는 게 또 이 유튜버들도 일종의 어떤 비평 또는 뭐 언론의 역할도 네, 저는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옳음에 대해서 또 우리의 의사를 표현하고 옳지 않음에 대해서 또 우리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흑백 논리, 진영 논리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열린민주당이 건강하게 성장을 해서 정말 민주당도 긴장을 하고 서로가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정치 구도가 만들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첫 방송이어서 제가 좀 두서가 없었습니다. 조금 지각도 했고요. 아유 아닙니다. 예,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우리. 네. 네. 갈라치기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 저희가 이제 창당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듣고 있는 비판 중에 하나가 네. 저 갈라치기 세력들
저 민주당 갈라치기 하려고 한다. 근데 이제 반문 또 해보고 싶습니다. 시민들이 200명이 발기인으로 모집이 돼서 이제 5,000명을 모아서 창당을 하려고 하는 아주 군소정당 하나가 네. 그 정당이 출연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갈라지면 그 정당은 희망이 없는 정당입니다. 그렇죠. 이 작은 정당 하나가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혹은 민주당의 역사에 방해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그 민주당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저희는 민주당에 대해서 건강하게 비판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 소외된 시민들이 없도록 더 따뜻한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원으로 가입해 주시고 당원으로 힘 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칙적으로는 이중당적이 불가한데요. 내가 선거에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도 없고 뭐 크게 문제가 없기는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이중당적이 불가하다. 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같이 예. 방송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잘 자요 한번 할까요? 네. 여러분 잘 자요. 잘 자요. 잘 자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마다 늦게 해요. 잘 자요. 고맙습니다.